맞아.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 오늘 토요 랭킹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난데없는 미국 이민 당국의 체포로 일주일간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은요, 그야말로 눈물의 가족 상봉장이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모습과 또 구금됐던 딸이 도착하자 끌어안고 흐느끼던 어머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귀국 전세기가 도착하기까지 이 가족들은 애타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지금 저 카톡 대화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카톡 사진에 보면 우리 아들은 별일 없는 거지, 불법 체류자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라는 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글도 있었대요. 1년 전에 암수를 받았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읽은 표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상대방이 읽고 나면 1이라는 표시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글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예. 아픈 아들이 암수를 받고 나서 약을 잘 챙겨 먹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죠. 잘 있는 건지 걱정돼서 매일 카톡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온 국민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제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 소리 지르는 분들의 모습 봤잖아요. 예. 자유를 찾아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자기 아들들,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을 이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 대체. 자기 나라에 투자하러 가서 일하러 간 사람들을 저렇게 대우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 겁니까 대체. 그렇게 압박을 해서 투자하라고 얘기하더니 일하러 갔더니 결국은 구금시설에 구금해놓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얘기도 안 해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는 더 계속 있으면서 훈련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장난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한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은요. 가슴속 울분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고 다행히 정말 안전하게 모두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의 눈물과 함께 저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저 가족들이 느꼈을 그 허탈감과 무력감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그런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서 함께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근로자들인데요. 그 정신적인 충격도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정말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강 대변인님.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미국에 갈 거냐는 이 질문에 대부분 좀 침묵한다거나 네.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 같아도 이런 일을 겪으면 다시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로는 앞으로의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입국에 대해서는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스타나 뭐 비원 비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문직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미국에 나간다고 해도 다시 근무를 하기에는 현행 법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미국에서의 공장의 설립이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들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비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2012년에 이미 인지를 했었고 그래서 비자 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까지 로비를 한 비용만 해도 550만 달러를 썼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700조 원 가까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규모,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비자 쿼터를 받아오지 못했는지, 안건으로 꺼내지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번 정부의 외교 참사다라는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귀국한 근로자들이 전한 일주일의 시간은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가 3장의 사진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체포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은요, 평소처럼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줄을 세우고 또 쇠사슬을 채워 연행하던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큰 충격을 전했는데, 근로자들이 전한 당시 상황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총까지 들고 와서 주위에 경찰들이 다 도로 봉쇄 다 하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계속 그 현장 위에 떠서 몇 시간 정도 인원이 다 색출될 때까지 그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그 숨어 있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갑 차고 발목 차고 팔찌 차고요. 끌려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수갑 같은 경우는 햇빛에 달궈져서 되게 뜨거운 상황에서 차고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때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꽤 많고요. 네, 그러니까 숨은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했다는 건데, 성춘 부의장님, 이게 또 달궈진 수갑에 화상을 입은 근로자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 그야말로 체포 과정이 정말 무도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정신적 피해도 엄청 크게 입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치적 치료와 관련돼서 정부가 끝까지 케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가신 분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불법 구금 사태가 지금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까 전에 뭐 외교 참사다, 이 쿼터를 받아내지 왜 못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했던 건데 못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고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정부가 역대로 이 1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것을 노력을 하겠다고 정부는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금돼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이 구금 사태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수용소 시설 정말 열악했다고 전해지죠. 일주일간 구금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은 과거 곰팡이와 벌레, 또 부실한 식사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니 더 참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뭐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천막 하나, 그냥 딱 상체 정도 가릴 수 있는 천막 하나, 그렇게 다 70명 한 방에 70명, 80명. 그냥 범죄자 대하듯이,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이 범죄자 대하듯이 돼 있어요. 일단은 뭐 먹는 거랑 식수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최종으로 이제 수감됐을 때는 2명에서 한 방을 쓰는데요. 이 화장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완전히 구금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좀, 거기서 주는 대로 미국식이나 빵이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나눠서 먹었습니다. 예, 정말 열악했던 환경, 박민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화장실, 샤워실이 뻥 뚫려 있었고 식수도 또 식사도 되게 부실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체포작전만 무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구금시설 자체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시설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구치소보다 더 열악한 교도소에 준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증언이 나오는 걸로만 보더라도 이 아까 말씀하셨던 샤워 시설이라거나 화장실까지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식사도 굉장히 부실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이 구금됐던 이 근로자들 중에서는 임산부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치료시설, 의무시설 자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구금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됐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기야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로는 주말에 접견까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빠르게 협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말에 바로 미국으로 갔을 때 대강 합의를 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드레나 늦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구금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 전 더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대로 케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더 심각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수용시설에서 머그샷까지 찍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인종차별, 눈을 찢는 행동 같은 인종차별을 겪은 사람도 있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요, 미국이 우리하고 혈맹이다,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한 한 대우하고 또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대통령도 잠깐 100일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에 그냥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학원에서 가르치고 이런 분도 계세요. 만약 그런 분들 다 잡아가지고 그럼 미국처럼 저렇게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저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건 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자 문제 때문에 물론 구금실에 들어가 있어서 머그샷 찍고 저런 식으로 죄수복 입히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아니 그전까지는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가 사실은 자기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인데 저런 분들을 저런 식으로 대한다고 하는 건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뭐랄까요 실망감도 커요.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만큼 미국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그리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그 눈 찢는 모습 보였다 그러는데 네. 저도 미국에서 뭐 13년 살았습니다만 제가 교수까지 하고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아하.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은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미국 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백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뭐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지만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저기서도 저런 모습 보였다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왜 저런지 모르겠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잘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익을 위해 자기 나라의 이익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러 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렇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모든 외국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종차별 관련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자, 이유도 잘 모른 채 체포됐던 우리 근로자들인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석방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석방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로자들을 태울 전세기가 미국에 도착하고 석방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면서 일정이 하루 늦어진 건데요. 자, 그 소식을 들었던 근로자들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갑을 저희가 버스에서 차고 이동을 하냐 아니면 안 차고 이동을 하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연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차고 가도 되니까 어떻게든 그냥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강 대변인님. 네. 근데 사실 수갑을 차고 나온 모습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나가기 위해서 수갑을 찬 상태로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화상을 입은 분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1분 1초라도 그 구금시설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유를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구금시설 자체도 너무나 열악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수갑을 차고 공항으로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면은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지울 수는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리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입장도 조금 더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면 미국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것도 패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직항도 타지 못하고 경유를 하면서까지 미국에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구금이 된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너무 태평한 것 아니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면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됐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도 바로 관계자들과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굉장히 대비돼 보이는 모습들이 있고,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정부가 정말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석방 과정과 관련해서 또 한 보도에 따르면요. 구금 시설에서 미 아틀랜타 공항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그 과정에서 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좀 공항까지 제 시간에 못 맞출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했기 때문에 뭐 차가 막힐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조지아주 구치소에서 공항까지 보통 5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접했듯이 6시간이 걸렸거든요. 첫 번째가 일단 사슴 로드킬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8대를 앞서 이제 이민단 속국 차량이 먼저 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선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사슴이 뛰어들면서 로드킬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버스에 부딪히지 않아서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다치진 않았고,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가던 도중에 이제 우리가 요소수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엔진 출력이 제한된다거나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330명에 가량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다시 재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은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찔했네요. 그래서 다행히 또 그 요소수 경고등이 켜진 채로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지연됐을 뿐이지 다행히 뭔가 정말 도착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다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더 걸려서, 근데 그 1시간이 더 걸리는 동안 아마 그 안에 있는 330명의 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감에 떨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